풍수지리를 활용해서 조경학 좀 틈새를 좀 더 잘 찾아서 이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 제대로 못 챙기는 분들이 또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청소년들, 일하는 청소년들을 좀 찾아내서 이들에게 뭔가 좀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우리 종로에서만은 최소한도 일하는 근로청소년이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꼼꼼한 복지 정책을 계속 좀 찾아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 중에 가장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길품 택배라고 해서 이미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소년 일자리 이렇게 찾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종로구가 의외로 도심이면서 그동안에 구립도서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을 좀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무슨 작은 도서관 하나 통이동에 만들었고요. 물론 그것도 거의 돈이 없다 보니까 아주 그 철거해서 이제 없애야 될 그런 건물을 어떻게 보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그마한 한 70평 정도 건물을 다 만들었는데, 이용자들이 넘쳐서 아주 즐거운 비명을 듣고 있습니다. 각동에 있는 우리 문고를 좀 도서관을 좀 바꾸는 일,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건 한 대여섯 군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요구를 했고, 또 이렇게 해보신 게 어떻게 제안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교육을 우리 희망제작소 좀 의뢰해가지고 자치위원들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얘기도 했지만 우리 전문가들 와서 좀 교육도 하고, 이래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동네에 서로 어려운 일들, 이웃 간의 어려운 일들은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담을 넘어갔다, 이거 어떡할 건지, 이런 걸까지 구청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주민들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또 갈등이 있었을 때는 또 바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마을 만들기. 바로 요즘에 뭐 세종마을이라고 해서 이쪽에 효자동, 청운동, 그리고 누상, 누화동, 옥인동 이쪽에, 그다음 사직동까지 그 청와대를 주변으로 해서 그 인왕산 밑에 그쪽에 전체 마을을 세종마을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저는 수요조사를 해봤더니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우리나라 1000만 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67% 정도가 우리 종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67%면 엄청난 숫자죠. 이건 용역 결과입니다. 금년에는 내국인 관광객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내국인이 얼마 정도 우리 종로에 오는 건지. 일단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에 따른 정책 조수리가 있는데, 이런 관광 사업은 정말 우리 종로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도심이 재생되는 그런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와서 마이크 잡고 지나가는 이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광 해설사 양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첫 번째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겠는가. 그래서 장애인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수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의 심정을 가지고 수화로 설명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장애인 관광 해설사를 양성해 봤고요. 물론 시각, 청각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다 해봤어요. 지체도 있고요. 근데 아주 만족도가 높은 걸로. 예, 오랜 상권이, 문화 상권이 큰 상권이 하나 있고요. 인사동을 중심으로 한 북촌, 삼청동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문화 상권이. 물론 대학로에 대한 문화 상권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 상권이라는 건 처음 들어본 얘기도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상권이다. 개발을 하더라도, 완전 철거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개발에 좀 미리미리 옛날 상권을 생각해서 골목길을 만들어주는 일. 골목길이 없고 빌딩 지면 절대 상권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상가는 될지 몰라도 상권은 형성해야 돼요. 동대문에 가면은 봉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주 큰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히 가게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 그 옷상가에 바로 제작하는 회사, 그 업소들이 쫙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봉제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봉제업에 종사하는 신분들도 아주 많고요. 창신동, 수인동, 5, 6가동 정도의 이 정도에서 이화동까지 이 정도에서는
거기도 한 5천 가구 내지 8천 가구 이 정도가 이 봉제 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기가 원치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디자인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이런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봉제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서 바로 우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고민을 봉제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하면서 계속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문화와 함께 우리 삶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우리 종로의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도시에다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바로 그것은 옥상을 특히 녹화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옥상이 녹화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전략이 돼요. 에너지 전략.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열섬현상 없어지고 도시의 많은 어려운 점이 환경적 문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 텃밭을 만들려고 그 텃밭을 찾아라. 나는 이제 그 장점을 알고 가정에 하는 것을 하더만은 이 가정은 본인들이 알지만 우리 큰 땅보다 한번 찾아보자. 짜투리 땅 찾아보는데 짜투리 땅 찾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쓰레기를 그냥 위에다 흙을 채워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 이건 도저히 안 돼. 야 걷어내보자. 걷어내다 보니까 쓰레기가 무려 650톤? 묵은 쓰레기를 약 650톤을 치워냈습니다. 한 웬만한 데는 보통 2, 30톤이야. 한 번씩 치우면. 그 쓰레기 다 치워내고 한 군데서 그건 200톤을 치워냈어. 한 군데서. 왜냐면 이불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요. 그래서 크 쓰레기 옛날에 사람들이 냄새나게 가지도 않은 통들 다 치워내고 흙을 좀 복토로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파란 공간이 돼요. 사람들이 그 도로들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요즘에는 산책 코스가 됐습니다. 쓰레기장이. 근데 광화문 광장에 잔디를 여기 만들어 올 게 아니고 저 자리를 한 300평 정도 잔디를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잔디밭 가운데 일부를 예쁘게 해서 하면은 거기다 벼농사를 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조경 공간도 될 수 있다. 농사만이 아니라 조경 공간도 된다. 왜 도시는 지금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 저 자리에 조경을 해놓은 거예요. 광화문 광장을. 그리고 잔디밭은 그 꽃도 심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꽃 안 심어지는 그 가운데는 농사를 통하면 거의 돈 안 들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에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시민들에도 행복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또 우리 알아주는 도시민들이 좀 되기도 할 거고.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 금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차근차근 찾아서 꼼꼼하게 차근하게 일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교육, 복지 항상 하는 일입니다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 우리 종로는 문화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종로에는 좋은 분위기 갖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서 바로 산업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 우리 종로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종로가 살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종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등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런 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종로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